지금 뒤에 있는 배가 이 사모아로 끌려간 거대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낡아 빠진 유령선 같은 이 와이저 어니스트호입니다. 이름 어니스트, 정직하다라고 했을 건데 현명하고 정직하다, 참 이름 개같이 지었네요.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이 오늘 현지 시간으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화물선 와이저 어니스트 압류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오늘 11시 15분에 열리는 한국 시간으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저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미국의 압류한 부분, 압류 몰수한 부분에 대해 비난하는 한편 유엔 대북 제재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제재 해제 주장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성 대사의 명의로 전날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 서한에 따르면 미국이 미국법에 따라 걸어서 자신들의 화물선을 미국령 서사모아로 끌고 간 것은 국제법은 안중에 없는 날강도 행위라고 말을 하며 이것은 주권국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사법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미국의 날강도 행위로 한반도 정세가 우려될 상황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조치를 취해서 정세 안정에 이바지해야 되고 유엔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협박 공갈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의 에나맥스인가 하는 회사로 갖고 오게 될 북한산으로 위장되었던 인도네시아산 석탄 부분에 대해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을 했습니다. 자, 한국 회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고소를 하세요. 법정에서 가려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당신에게 증거를 요구할 거니까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못 걸 거예요. 예?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예? 명예는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를 배반하는 사람에게 명예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배를 지난 9일 날 몰수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 조치를 취했지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 와이저 어니스트호가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선적하고 북한의 중장비를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이 다뤄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며 북한이 보낸 서한을 검토 중이고 제재 회피 가능성과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질문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그것을 다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등을 언급하며 제재를 짓뭉개 버리겠다, 맞싸우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아까 제가 일부에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요, 203만 달러, 24억의 돈이 해외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다른 3자에게 송금이 된 것 같아요. 한 7%, 5%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뭐냐? 중간에 바지들이 가진 몫이냐? 아니면 이 일을 도운 정보기관에 다시 리턴해 준 거냐? 정말 이건 거 전부 조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루니스호, 피파이어니어호 등이 수산한 행적을 보여서 지금 억류 또는 출항 보류했다가 루니스호 같은 경우에는 출항 보류를 해제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들 피파이어니어호와 루니스호 등이 한국석유공사가 일대 주주로 있는 오일허브 코리아 여수
그 물류 창고에서 100여 차례 64만 톤을 싣고 나갔는데요. 자, 오일허브 코리아는 정부가 대북 제재 선박을 미리 적시했다면 적재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거다 하고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감춰줬다라는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정제유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 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지금 한국의 여수항 외에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환정용 정제유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국이 됐어요. 마약에 마치 생산 본거지처럼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갖다가 정권이 방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관련된 한국 회사들이 그 선명을 페인트로 지우고 도색을 다시 칠하고 펜던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유류 탱크를 고치는 일을까지 해가지고 북한에 이 석유를 넘겨주고 정제유를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칩시다. 그래 본들 얼마를 더 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딴 데 넘기는 데 비해 북한에 넘겼어요. 거기에 북한이 웃돈을 얹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그런 짓을 한 놈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간첩이 아니면 정보기관이지, 그렇지? 국가와 관련된 개인이 그런 수고를 무릅쓰고 그 위험한 일을 해서 뭐 북한에 따따블로 팝니까?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시중은행, 모 지방은행에서 선박 담보 대출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미. 피파이어니어의 선박 소유자는 다온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2004년에 설립되었고 2016년에 이 페트라 무역, 제가 옛날에 페트라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페트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꿨어요. 다운 로지스틱스라고 바꿨고 현재는 강남 논현동에 있고 2018년 매출액이 180억이고 영업이익이 332억인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 배 회사에 소유한 또 다른 유조선 피챈스호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수부가 지정한 중점 관리 대상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뭐 값싼 러시아산을 사가지고 질이 별로 안 좋죠. 그걸 북한에 팔면 2배의 이익을 본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면 오일허브 코리아에서 이 전남 여수항에서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이 정유를 한 그런 기름들을 갖다가 싣고 나가가지고 팔았으니까 그거는 무슨 러시아 쪽에 싼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책은행 한 곳, 시중은행 한 곳, 지방은행 한 곳 등 각 한 개씩 3개 은행이 다운 로지스틱스에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대출도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되고요. 다운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뭐 우리는 선박을 용선, 재용선, 싱가포르에 해줬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운 로지스틱스는 필리핀 선박 운영회사와 피파이어니어 용선 계약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의 회사는 있지만 실제로 선박 소유주인 이 다운 로지스틱스도 전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규정에 따르면 불법에 연루된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만으로도 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회사 화주선은 선박 소유주인 D사 모두가 다 다운사 다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운 로지스틱스도 그리고 이들에게 대출해준 세계은행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각 은행 관계자들은 다운 로지스틱스에 대출을 실행한 게 맞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대출 조건이나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 은행 관계자는 다운 로지스틱스에 대출을 했지만은 피파이어니어호가 아닌 다른 선박에 했다고 둘러대고 있어요. 자, 월간 조선에는 지금 후루카와 가스이스라는 2006년부터 유엔의 대북 제재위의 전문가 패널로 일해온 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인 석유 환적 조사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은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 이분은 북한 핵의 자금원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북한 급소를 갖다가 겨냥한 이런 조사를 자비로도 하고 그러다가 전문가로 유엔이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치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자기가 책도 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 표현에 보면 중국 이렇게 패널 위원으로 온 사람이나 러시아 패널 위원으로 온 사람 다 보면 간첩 같더라. 오히려 북한의 대북 제재를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었고 한국에서 대북제재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이 오히려 한국 회사의 입장에 서서 그걸 방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했다. 그거는 지금 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도 행동했다는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 기가 찬 일이 벌어졌어요. 자, 아프리카에도 국가의 체면을 신경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체면 무릅쓰고 조사를 방해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이 밀수의 천병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다렌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 위장 북한 회사라고 보여진다라고 하고 북한에 석유를 실어 날랐다라고 의심을 산 카트리노는 지금 한국의 항구에 다른 배 두 척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불법 석유 환적을 했다고 의심받는 한 배에 대해서 조사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 그 문제를 깔아뭉갰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설명에 하면 2016년 이후에 북한으로서 이 불법적인 한국의 환적이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글로벌사와 관계 있는 한국의 비트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건데 이 회사는 북한으로 물자가 반입되게 연결하는 일종의 콜라보레이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협력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글로벌사는 비트랜스사의 명의로 일본 세관에 신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회사 다렌 글로벌 북한의 불법 무역을 총괄하는 회사와 관계 있는 한국 회사가 몇 개 더 있는데 시쉬핑이라고 부르는 이 선박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다렌 글로벌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할 때 홍콩의 D 해운사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 해운은 부산에 있는 석유 탱크 회사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 D 해운에서 일본으로 대량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이 일본에서도 나왔는데 조총련 본부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D해운에서 일본 조총련으로 1억 엔이 흘러 들어갔는데 조총련의 재정난 타개용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D해운은 다롄글로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다롄글로벌이 북한에 중국에 있는 불법 무역 총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D해운이라는 회사는 간첩회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지금 일이 아닙니까? 자, 이분의 고발에는 조총련 간부들이 일본인 이름으로 일본의 회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국 등과 연계된 이 국제 무역망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동중국해의 불법 석유 환적과 관련해서 작년 5월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선박과 북한 탱크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환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의심을 받은 배가 제이호프호고 북한 선박은 남산 8호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 이 제이호프호를 소유한 회사가 이 코퍼레이션인데 그때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불법 석유 환적이 의심된다고 조사 요청을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환적이 없었다는 답변밖에 하지 않았고 지금 제이호프호도 이 코퍼레이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은폐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정제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루니스호와 피파이어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한국에 여기서도 나옵니다. 다온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피파이어니어 루니스호를 싱가포르 업체에 각각 재용선 했음이 드러났는데 루니스호가 결국은 이 싱가포르로 간다 했는데 입항한 적이 없었다고 드러났는데 자, 이 배들은 불법 환적을 한 것이 매우 의심이 되고 다운 로지스틱스는 두 배의 소유주고 배의 운항은 F 스타마린이라는 회사, 물론 익명이죠. 이게 F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규모가 큰 회사고 다운 로지스틱스는 석유화학 탱크배만 4척을 소유하고 있고 F 스타마린은 총 8척의 오일 탱크를 운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회사를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배 외에도 마샬 제도에 적을 두고 있는 한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소유한 기업 이름이 사실상 한국 회사다라는 느낌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G시핑인데 이 G시핑은 카트린호를 가지고 있고 카트린호는 부산 앞바다에 계속 지금 정박해가 있는데 두 척의 배 사이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석유 환적을 한 배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한국 당국에 구류를 하고 있는데 이 카트린호를 중간에 놓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두 배가 무슨 배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토고 국적의 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카트린호와 DN550호라는 겁니다. 카트린은 마샬 제도 있다가 결국 마샬 제도는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고 토고 국적의 배로 이 깃발을 또 올려놓고 있대요. 깃발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등록된 국적하고 올려놓은 깃발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샬 제도라는 데 등록은 페이퍼 컴퍼니로 해놓고 또 배에 걸어놓은 깃발은 토고 소속으로 걸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카트린호와 DN550호 모두 G시핑이라는 회사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처음에는 시양진호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DN550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한국에 자주 오다가 지금은 포항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마 들켰다 싶어서 구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배를 누가 뒤에서 움직이는 건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배의 소유주 등도 분명히 알겠지만은 전혀 공포를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기자는 3월 20일에도 밤사이에 대만 해협에서 석유 환적이 일본 초계기에 의해서 포착되었는데 한국 유조선 A호가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고 제3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게 석유를 환적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서 팔아서 뭘 남는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초계기가 이 사진을 촬영했고 한국 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배가 북한 배에게 불법 석유 환적을 하는 모습이 12번이나 포착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2017년부터 관련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급증했고 그 중에 하나가 R사인데 북한의 석탄을 밀수해 작년 12월에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그 회사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매출이 북한과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끝에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갖다가 싣고 한국으로 주려고 하던 배에 대해서 유엔 제재위원회가 주목을 했는데 이게 와이스 어니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유엔 패널의 제재위원회 패널의 보고서에는 작년 12월에 석탄을 한국으로 반입하다가 북한 석탄을 석탄 수입업자가 기소된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내 몇몇 기업이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엔 보고서에 명시된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 한국 기업 그리고 석탄을 사준 남동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전 그리고 거기에 대출을 해준 한국은행 등이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한 후루카와 씨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 석탄 정제유화 오늘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정권이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의 유기진 의원 외에는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짜 전 국민이 분노해야 됩니다. 아마 계속 조지면 더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 폭로도 터져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사실과 관련된 모든 기관, 은행들은 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야 되고요. 우리가 불을 못 켜고 살더라도 한전, 남동발전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들요, 문을 닫더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야 됩니다. 관련자들은 양심 선언하는 놈들 외에는 전부 국제 간첩단으로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무역회사, 선박회사, 해운회사 저는 다요. 이놈들도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돈 벌어 먹으려고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관련된 놈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 석탄 정제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저한테 반드시 제보해 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제보할 거 있다 하지 말고 북한 문제라고만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